퇴직 후 조용히 살 줄 알았던 제가 67세에 내린 뜻밖의 결정.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좀 조용히 살아야지. 아침에 늦잠도 자고 취미도 즐기고 사람 만나는 건 적당히만 하면서. 저 역시 그랬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일했으니 은퇴 후에는 쉼이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죠. 남들처럼 소소하게 산책하고 텔레비전 보고 가끔 여행 다니며 조용히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길어지니 예상치 못한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더군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처음 몇 달은 참 좋았습니다. 알람 없이 눈을 뜨고 급하게 나갈 필요도 없고 누가 나를 재촉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묘한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일이 싫어서 은퇴했는데 일이 없으니 또 허전한 겁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죠. 그래서 67세가 되던 해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그것도 돈 때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위해서요.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돈, 연금, 자산만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을 살아보니 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역할과 연결입니다. 어디에 쓰이는 사람인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하루를 왜 보내는지. 이 질문들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하더군요. 요즘은 은퇴를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처럼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하고 완전히 쉬는 시대가 아니라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형태의 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그런 흐름 속에서 제 나름의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을 다시 설계한 3가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거창한 성공담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아, 나도 저럴 수 있겠다 싶은 이야기들이죠. 1. 작은 가게 하나가 제 하루를 살려줬어요. 70세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은 35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고 정년퇴직했습니다. 연금도 안정적이고 자녀도 다 독립해서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았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편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희미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작은 커피와 토스트를 파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가족들이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왜 또 일을 해? 그런데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 가게는 크게 번창하지도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유지되는 정도. 그런데 김 선생님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단골 손님과 인사하고 커피를 내리고 가끔 동네 아이들에게 토스트를 서비스로 주면서 하루가 채워졌다고 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2. 65세에 처음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68세 이 여사. 이 여사는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둘 다 집에 있으니 오히려 갈등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서로 할 일이 없으니 사소한 일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웠지만 1년쯤 지나자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동네 산책길, 집밥 레시피, 손주 이야기. 그런데 이 블로그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창구가 됐습니다. 댓글이 달리고 비슷한 또래와 소통이 생겼죠. 지금은 온라인으로 그림도 배우고 영상 편집도 조금씩 한다고 합니다. 이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내가 세상에서 멀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다시 연결됐어요. 은퇴 후 삶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사회와의 연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시작이 늦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봉사가 제 인생 이막이 됐습니다. 72세 박 씨. 박 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은퇴했습니다.
사업을 접고 나니 허탈감이 컸다고 합니다. 평생 누군가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숙제 봐주고 간식 챙겨주는 일부터 시작했죠. 처음엔 시간 때우기 정도였지만 점점 아이들과 정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또 와요? 라고 묻는 순간 박 씨는 다시 역할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주 3회 꾸준히 봉사를 하며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박 씨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돈 벌 때는 몰랐는데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인지 몰랐어요. 은퇴 후 삶에서 봉사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 자존감과 소속감을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7세의 제 선택은 무엇이었냐고요? 저는 늦게나마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쌓아온 경험을 정리해서 소규모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내 이야기를 들을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은퇴 후 삶은 정답이 없습니다. 조용히 사는 것도 좋고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정해준 은퇴 후의 모습에 자신을 맞추지 않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은퇴 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 쉬고 싶은 걸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은 걸까? 나이는 선택을 막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을 더 분명하게 만드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67세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늦지 않았다는 것도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쉬느냐, 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의미를 유지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허전함이나 공허함을 느끼게 될까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생각보다 역할 기반 존재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정체성 롤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을 통해 정체감을 형성합니다. 회사에서의 직책,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 속에서의 위치가 모두 여기에 해당하죠. 문제는 은퇴가 단기간에 여러 역할을 동시에 내려놓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직장인에서 퇴직자가 되는 순간 하루의 구조와 타인과의 관계, 목표 설정 방식이 한꺼번에 바뀝니다. 뇌 입장에서는 일종의 환경 급변입니다. 신경과학 연구를 보면 사람의 뇌는 일정한 목표와 일과 구조가 있을 때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전두엽은 계획, 의사결정, 동기와 관련된 영역인데 이 부분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활성도가 유지됩니다. 은퇴 후 아무 계획이 없고 자극이 줄어들면 이 영역의 활동이 감소하고 그 결과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작은 목표라도 지속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사회적 연결입니다. 하버드대에서 80년 넘게 진행된 장기 연구성인 발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건강을 가장 강하게 예측하는 요소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우울감이 커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관계의 감소입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매일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그 연결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때 새로운 형태의 관계 동호회, 봉사, 공부 모임, 소규모 일을 만들면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제 나이가 많으니 뭘 새로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뇌는 평생 변화할 수 있다는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 개념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일정 나이가 지나면 뇌 발달이 멈춘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들은 70대, 80대에도 새로운 학습과 활동이 뇌 연결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언어를 공부하거나 새로운 사회 활동을 시작하면
뇌의 시냅스 연결이 증가하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과 상호작용이 포함된 활동은 효과가 더 큽니다. 단순히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 대화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활동이 훨씬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과학적 근거는 신체 활동과 목적 의식의 관계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에도 일정한 활동 파트타임 일, 봉사, 취미 모임 등을 유지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사망률과 우울증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활동 자체가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은 뇌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동기와 활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런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작은 역할이라도 유지하기. 완전히 일을 끊기보다 부담 없는 수준의 역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돈을 벌지 않아도 됩니다. 가르치기, 돕기, 운영하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둘째, 관계의 끈을 계속 이어가기. 사람과의 연결은 정신 건강의 핵심 요소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나 활동이 하나만 있어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기. 배움, 취미, 도전은 나이와 상관없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작더라도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크게 시작해야 한다고 부담을 느끼지만 실제로 만족도가 높은 사례들을 보면 아주 소소한 활동에서 출발합니다. 주 2회 봉사, 작은 강의, 취미 모임, 동네 가게, 온라인 활동 등 부담이 적으면서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은퇴 후 삶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즐기고 누군가는 다시 일을 하고 누군가는 조용한 일상을 선택합니다. 중요한 건 남들처럼이 아니라 나에게 맞게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사람마다 만족을 느끼는 방식은 다릅니다. 내 성향과 에너지 수준에 맞는 활동을 찾는 것이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저 역시 67세에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은퇴는 속도를 늦추는 시기일 수는 있지만 방향까지 멈추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만 유지된다면 속도는 달라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고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다만 완전히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 후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10년 나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싶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은퇴 후 삶의 설계도가 될지도 모릅니다.